안녕하세요. 마이옥션 관리이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궁금한 점을 Q&A로 남겨주신 부분을요, 제가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읽고 한번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매로 집이 처분됐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거 사실 세무서에다가 질문할 부분인데 저희 쪽에 남겨주셔서 네, 양도소득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저희 쪽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빚이 많다. 내가 경매까지 돼서 넘어갔는데 집이 예를 들어 3억인데 채무는 5억이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통지가 날라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일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살 때 저거를 1억 5천에 사는데 3억이 경매가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벌써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채무를 지은 거랑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빚이 많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차익 부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해결되셨죠? 세금 양도소득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경매에서 유체동산이 뭐죠?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면 유체동산 경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이다, 유체동산이다라고 하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겠죠. 대표적으로는 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부동산에 들어가서 경매로 부동산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차량이라든가 큰 선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분류해서 경매를 하죠. 근데 유체동산이라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빨간 딱지 붙이죠. 딱지 붙여서 집기에 우리 집 냉장고에 TV에 이런 거 딱지 붙였다라고 하면 그게 다 유체동산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압류가 됐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체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움직이는 것들이. 유체동산 경매는 현장에서 경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호가 경매로 그것도 이제 부르면서 호가 경매도 하고 쓰면서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3번 경매에서 공장 기계기는 왜 같이 나오나요? 기계는 유체동산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기계기구가 동산으로도 들어가는데 또 부동산으로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공장에 이제 집진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집진 시설이라고 하면 공장에 막 붙어있는 기계기구, 그러니까 그거를 떼게 되면 공장에 훼손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공장은요, 이런 시설이 같이 있는 거를 같이 담보로 잡아서 기계기구 목록에 나오는 경우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장 저당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공장 기계도 같이 나온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업주분이 이 기계기구를 같이 부동산을 대출을 받을 때 좀 포함으로 해서 대출을 좀 더 받고 싶다라고 할 때 공장 저당 목록을 작성해서 담보 대출할 때 같이 포함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공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담보를 잡을 때 같이 나왔던 기계유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4번에 공장을 기계기구 포함해서 낙찰받았는데 기계기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남기는데요. 이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잔금은 아직 납부 전이에요. 근데 기계기구가 감정이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는데 가니까 기계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물어봤더니 기계기구가 소유자가 가져갔다라든지 아니면 이 기계기구가 갑자기 없어졌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그 기계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계기구 때문에 낙찰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매각 취소 신청을 넣어서 매각을 아예 원천적으로 다시 취소하고 다시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서 불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나는 이거 공장 기계기구 때문에 산 건 아니다. 근데 이게 포함되어 샀으니까는 감액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기구가 없으니 사실조에서 나 잔금 납부할 때 금액을 감액해달라. 그 기계기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은 빼고 납부 금액에서 감액해주세요. 나는 5천만 원이 기계기구가 없으니 나머지 기계기구를 뺀 금액으로 내가 잔금 납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감액 신청을 받아주면 그 기계기구 값을 또 빼고 잔금 납부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잔금 납부가 전이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잔금 납부 후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증거는 있어야겠지만 소유주가 낙찰이 되고 나서 이거를 딴 데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임장조사
조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팔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 고소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압류된 물건을 마음대로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속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봐서 저희가 이제 뭐 고소한 게 아니고 은행 채권자가 미리 기기이익으로 빼돌린 걸 알고 고소해서 징역 가서 뭐 2년 받고 뭐 압류 물건이니까 이제 실형이 세게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징역까지도 살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부분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실례로 이게 얼마 전 얘기인데요. 감정평가사가 잘못 오인해서 저당 물건이 없는데 저당 목록을 다른 기계를 대처해서 받는 바람에 목록에서 빠진 거예요. 낙찰 받고 나서. 그래서 워낙 그게 기계가 고액이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저희가 소송한 이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기구가 아무튼 뭐 없어졌다 아니면은 뭐 없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하셔서 이제 좋은 방법으로 경매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4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점점 이게 찍으려다 보니까 Q&A가 너무 많은데 다음 영상에도 Q&A를 계속 찍으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경매에서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Q&A 찍을 때 그것도 같이 붙여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거기다가 남겨주십시오. 제가 영상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